시작하겠습니다. 삼법인 사성제 5원 12처 18개 12연기 근본불교에서 이러한 교학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제시를 하죠. 5원이 있고 12처 18개가 분류가 되어져 있잖아요. 일체법, 나라고 하는 존재나 일체법에 대해서 5원 12처 18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를 했다라는 거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근본불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부파불교가 되죠. 부파나 아비달마.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법유론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법, 존재나 현상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윤회나 연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파불교나 아비달마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불교에서 나오는 그 연기법과는 배치가 되는 그러한 교학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게 되면 근본불교나 부파불교 같은 경우에는 교학 자체가 크게 보게 되면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5원 12처 18개 12연기 전부 다 있음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부파 아비달마 불교가 최정점에 달았던 아쇼카 대왕 BC 한 3세기 정도 가장 최정점에 달아서 BC 한 1세기 전 대승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서 대승은 어떤 경과 같이 시작이 되어져요? 대승은 반야경, 반야부. 대승 출발점 자체는 반야심경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사상의 반야경은 공이죠. 공이에요. 공은 반야심경에서 보게 되면 공사상, 초기 불교의 공사상 반야경 공하게 되면은 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부 다 부정을 해버리죠. 어떤 게 전부 다 없대요. 근본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5원도 공이고 5원이 없대요. 사성제공, 5원계공, 12처공, 18계공, 육바라밀까지도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초기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근본불교가 됐던 아니면 부파불교가 됐던 이러한 교학이 일체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유론이나 전부 다 공으로서 논파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초기 대승불교의 공사상은 전부 다 공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왜 공인지 설명을 해요? 안 하죠.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보게 되면 설명을 안 해요. 공에 대해서. 교학, 불교 철학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넘어와 가지고 아비달마까지는 거의 같은 흐름으로 오지만 대승으로 초기 대승으로 넘어와 버리게 되면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5원도 없어. 12처도 없어. 18개도 사실은 없어. 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이유에 대해서는 초기 공사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공인지를 설명을 하는 게 비로소 중관 사상에 와서 왜 공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초기 공사상과 중관 사상의 차이점이에요. 중간 사상에서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서 전부 다 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무자성으로요. 일체 모든 존재나 현상은 다 공이에요. 다 공인데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중관 사상이에요. 그리고 중관할 때 이때의 중자는 공이라고 그랬어요. 공을 관하는 거예요. 혹은 이 중자는 무자성의 중자. 따라서 공자를 의미를 합니다. 중관사상은. 그래서 초기 공사상이나 중관사상의 핵심은 공이에요. 하지만 연기되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이야기예요. 중간에서는. 윤회의 어떤 주관자나 영원불멸하는 주제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윤회가 안 돼요. 따라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어떤 행위, 이러한 것들이 연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주제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서는 공으로 불렀어요. 대승에서는 공. 따라서 연기한다라는 이야기는 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간사상에서 공을 설명을 할 때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사상의 첫 번째 특징은 이공설이라고 그랬어요. 이공은 두 개가 다 공이에요. 아도 공이고, 아비달마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존재나 현상을 이루는 그런 요소들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거 역시도 공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아공, 법, 공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이공설을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이재설이죠. 두 가지 진리. 이때의 제자는 그 진리라는 이야기, 두 가지 진리가 이 현상계에 있다라는 이야기, 존재 구분을 할 때 이재설, 처음으로 이재설로 용수보살이 나눴습니다. 중간사상에서 첫 번째는 세속재, 속재라고 했고, 두 번째는 진재라고 했어요. 진리의 세계. 진재는 진리의 세계예요. 어떤 게 불교에서는 진리예요? 공이에요, 그냥.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달리 말하면 이제 진여라는 단어가 이제 유식에 가게 되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라고 하는 단어는 공과 함께 대승철학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진재와 속재. 속재는 현상계로서 차별이 있어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고 분별이 있고, 오온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이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를 속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진재는 언어를 떠나 있어요. 언어가 발을 못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무위법의 세계, 진재예요. 그래서 이 공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왜 주장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부처님이 연기법을 설하셨는데, 그 연기법은 속재라는 거에 진재라는 이야기예요. 이재설에서는 연기법이 속재라는 이야기예요. 연기법이 속재라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연기법을 잘 봐야 된다. 그걸 통찰을 해가지고 내가 체득을 하면은 공의 세계로 체득을 해요. 공을 체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대로가 열반이에요. 열반에 들기 위해서, 열반에 가기 위해서 이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연기의 세계는 유위법이에요. 함이 있는 세계, 유위법. 유위라는 이야기는 자기 있는 세계예요. 무위는 공이에요. 진여의 세계. 분별이 없는 세계. 분별이 없는 세계. 분별 하니까 위의 세계는 분별이 없는 세계예요. 분별이 있는 세계는 유위법이에요. 연기예요. 분별이 없는 세계를 두 가지지만 불이고, 불이지만 확실히 두 가지가 있는 세계. 두 가지지만 불이고, 불이지만 명확히 두 가지가 있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세계는 차별이 없는 세계예요. 마음법과 내 마음이 차별이 두 개가 아닌 것, 그것을 불이라고 그랬고, 차별이 없는 가운데서도 너와 나는 각각 달라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바라다 보는 것이 분별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왼팔 있고 오른팔 있죠. 두 가지죠. 이팔하고 이팔하고 같아요? 팔이라고 하잖아요. 이팔. 왼쪽, 오른쪽. 불명이 다르지만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을 할 때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둘은 아니지만 불명이 왼팔, 오른팔 따로 있죠. 상과 존재들을 그렇게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관사상의 철학적인 이 사상적 중도에 대해서 팔불중도다라고 하는 것은
용수보살이 중론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을 때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팔불중도. 8가지를 부정을 해요. 팔불, 부정을 하면서 중도의 길을 가리킵니다. 8가지를 부정을 하면서 중도의 길을 이제 가리킵니다. 따라서 팔불중도가 나오면서, 중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중도, 이 공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반야부의 공과 중간의 공의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 공사상과 중간의 공은 아비달마에 대한 비판은 동일해요. 법 이론에 대해서 그거 역시도 전부 다 공이다라고 비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초기 공사상과 중간의 차이점은 초기 공사상은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의 공사상은 논리적으로 부정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체계를 세웁니다. 중간이 나오기 전까지 연기, 무자성, 공 이런 체계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공이다. 부정만 했어요. 오온이 없어요. 사성제도 없고 12초도 없고 18개도 전부 다 공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중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무자성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나 현상들은 공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체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중간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온 18개 뿐만이 아니라 열반, 업,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 열애, 부처님, 모든 근본 개념들을 전부 다 철저하게 부정을 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무자성이니까. 개념이 있고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무자성이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나 공사상은 전부 다 철저하게 모든 존재나 현상 같은 것들을 실체주의를 완전히 다 부정을 하죠. 다 부정을 합니다. 자성을 가질 경우 연기성이 파괴된다는 것에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반야심경 구조에서 조견, 오온, 개공, 이게 반야심경, 반야부의 주제예요. 조견, 보았어, 비추어 봤습니다. 오온이 전부 다 공이라고. 반야심경, 반야부 600반야부의 결론이에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의 원리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야심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공에 대해서 반야심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져 있어요. 금강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구계를 보게 되면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상, 직견열 이렇게만 해놨지 설명들은 따로 없잖아요. 범소유상,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허망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약견재상, 만약 그 상이 아님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상이 아닌 걸로 보게 되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놨어요. 초기 공사상에서는. 하지만 중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보세요. 만약 약견, 재상, 어떤 상 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이 아님으로 보게 되면 직견열애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상들은 모든 상들은 무자성이죠. 중론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자성이잖아요. 재상은 모든 것들은 무자성이에요. 그럼으로써 상으로 보지 않는다. 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직견열애, 바로 부처님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상을 상이 아님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부처님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왜 그런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중도라고 체계를 세워서 설명을 하는 게 중관이다. 그 부정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중관사상은 세웠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의 실상, 모든 법의 어떤 상들의 실상은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단멸하지도 않고 항상 하지도 않는다. 불생, 불멸, 불단, 불상. 여기서 모든 법이 뭐예요?
존재나 현상이에요. 모든 이러한 상들은 본래 상들은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모든 법들은, 존재 현상들은 발생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인가요? 모든 법의 실상은 자성으로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죠. 자성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모든 법의 실상은 발생하지도 않고 당연히 소멸하지도 않아요. 자성으로는. 잘 들으셔야 돼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불일, 불이, 불래, 불거. 이 8가지예요. 8가지로 부정을 해요. 다 부정하죠. 8가지 부정을 하면서 가리키는 거 중도라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고. 내가 무자성인데,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라고 하는 게 무자성인데, 무자성으로서 생멸은 하지만 내가 자성으로서 가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대단히 철학적인 내용이죠. 대단히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자성으로서는. 모든 법의 실상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 앞에다가 무자성을 대입을 시키는가, 아니면 자성을 대입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요? 무자성이니까. 법의 실상은 무자성이므로 연기를 공으로 재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론에서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기, 무자성, 공, 이러한 등식이 됩니다. 그리고 중론의 귀경계라고 첫 머릿말에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소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고 그침이 없고 무언가에 의해서 생겨난 것,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불단하고 불생하고 단멸하지 않고 전부 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으로서는 불생, 불멸이에요. 반야심경, 금강경의 핵심에 여러 측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연기사상을 용수보살 중론에서는 팔불중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연기법을 중관에서는 팔불중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깨달으신 거는 뭐예요? 불교는 연기법이죠. 이 연기법을 중관에서는 팔불중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연기사상을 공으로서 재천명을 한 것이 중관 철학, 공이고 설명을 해놓은 게 팔불중도예요. 팔불중도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관사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무자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중관사상을 논할 때면 빠지지 않는 사성제품이 있습니다. 연기인 그것을 공성이다라고 한다. 중론 얘기예요. 사성제품에 있는 27가지 품이 있는데,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고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공하고 이제 헷갈립니다. 공성이라는 말은 수냐타라고도 하는데 수냐하고 같은 말이에요.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연기인 것은 그것을 바로 공성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것에 의지하여 시설된 것, 나타나 있는 것을 가명이라고 하고, 그 자체가 바로 중도이다라고 연기, 무자성, 공, 가명, 중도로 설명을 해놓습니다. 중도에 대해서, 그래서 연기, 공, 중도는 같은 뜻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여인 거예요. 혹은 양극단, 양변을 여인 것을 중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연기된 거죠. 유의법이에요. 연기된 거예요. 사과 전체로 봤을 때는 색이죠. 이 색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색은 곧
유라는 의미죠. 색은 곧 유예요. 사과 전체로 봤을 때는 연기가 된 것이죠. 연기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색이면서 동시에 유면서 동시에 공이죠. 그러면은 색인 동시에 유인 동시에 공이에요. 색인 동시에 공이라는 이야기는 색, 즉, 시, 공이죠.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게 되면 색, 즉, 시공, 공, 즉, 시, 색이다라고 사과 전체는 색이면서 동시에 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설명을 더 나가게 되면 같은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색이다라고 하게 되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색이다. 불교 진리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그냥 색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사과예요 라고 사과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은 공입니다. 이거는 공일 뿐입니다. 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계의 존재나 현상에는 이렇게 원융무해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원융. 두 가지의 이치가 섞여서 구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원융이라고 그래요. 섞여가지고. 무애. 장애죠. 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의 이치나 현상들이 섞여져서 무해하다. 장애가 없다. 이렇게 섞여져 있어도 이 현상계는 그대로 완벽하죠. 그렇죠? 똥개는 똥개대로, 애완견은 애완견대로, 사냥개는 사냥개대로.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공이라고도 해도 틀리고 색이라고만 해도 틀리고, 그러면 이걸 색과 공이라고 각각 두 개가 있다라고 해도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중도라고, 지금 중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을 색이라고만 해도 틀리고 공이라고만 해서 틀리고 각각 색과 공입니다라고 해도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일단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설견을 체득을 딱 했을 때 열반하는 거죠. 색도 공도 아니며 동시에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융한 거예요. 색과 공이 원융해가지고 이거 자체로 완벽하잖아요. 비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색과 공이 완전히 공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사람은 공이에요. 하지만 김두진 그대로 있죠. 이러한 색계와 이 공의 세계가 한데 있는데 이게 원융해서 장애가 없어요. 내가 맞다 화만 내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색계만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이래버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각각 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상적인 이제 철학적인 완성을 이렇게 중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쌍차 쌍조라고 그래요. 그 옛말로 쌍차 쌍조. 쌍으로 차 막아버리고 쌍조 쌍으로 비춘다. 색과 공 양변을 딱 막아버려요. 없다 이거 딱 막아버려요. 쌍조. 동시에 쌍조 비춰버려요. 사과는 사과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그 근본불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연기론은 업감연기예요. 선행하게 되면 착한 일하면 선과 착한 과보를 받고, 하지만 중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전부 다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용수보살이 제2의 붓다, 우리 13개 종파 가운데 7개의
종조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중도예요. 현상계를 쌍차 양극단을 다 막아버리고 동시에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공도 아니며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쌍차, 쌍조. 양변을 그냥 막아버리고 동시에 비춰버려요. 왜? 색과 공이 원흉해서 그대로가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고 보는 것은, 내가 사과를 보는 것은 중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완벽한 거에 뭐가 모자람이 있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이것을 중간에서 알아먹질 못하니까 한 번 더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게 유식이에요. 저 사과와 내 마음, 이것이 둘이 아닌데 완벽한 연기 세계에서 내 마음과 이 현상 자체, 이게 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화엄이에요. 화엄이고 선종이고요. 대승불교 철학은, 교학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중도법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중간 철학에서. 따라서 이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색도 아니며 공도 아니며 색과 공이 둘이 따로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처음에서도 선종에서도 중도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중도법 자체를 조금 더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법화, 화엄, 선종이에요. 중간 철학에서는 여기까지만. 감영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가명, 가짜 이름. 당연히 모든 연기가 되어진 것들은 공이며, 무자성이며 공이며, 당연히 그것은 진실한 이름이에요? 진실한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허상인 마음으로 붙여놓은 거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몰라요. 무슨 색깔인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물 자체예요. 칸트가 이야기를 하는 물 자체. 이거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식 시스템 자체가 이것을 우리는 검은색으로 느끼기 때문에 검은색이라고 할 뿐이에요. 이 빨간색. 이 강아지들은 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회색으로 보인대요. 어떤 진리가 어떤 애들한테는 이걸로 보이고 어떤 애들한테는 이렇게 보이고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같아야죠.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이거 자체는. 여기에 검다, 싫다, 신선하다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들은 누가 붙이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붙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으면 인식의 결과도 다 똑같이 나와야 되죠. 내가 강의했었던 것 자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좋아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평가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사람 각자마다 달라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중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론적인 핵심은 이거지만 더 큰 목적은 양극단, 양변에 떨어지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양극단, 양변이다라고 하게 되면 색과 공, 생과 사가 될 수도 있고 미움과 조음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한번 떨어지게 되면 현실 세계를, 이 현상계를 제대로 볼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삼법인 했었잖아요. 세상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재행, 모든 것을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현실 세계를 보고 재법무화, 나라는 자성은 없다라고 그렇게 삼법인, 세계를 봐야지 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왔어요? 이 중간까지 왔다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중도로. 야, 니네들 이렇게 양극단을 떠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근본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팔불중도 설명을 할 때 일체 모든 마음법의 실상은 불생, 불멸이고 불단, 불상
블레블거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좀 감이 오죠.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쉬워지잖아요. 연기문자 성공, 감형 중도 이렇게 하니까 이거 역시도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유식, 열애장, 불성론, 기신론, 법화경, 화엄경, 선종, 관통을 하는 중도법이에요. 이거 자체가 중도법이에요. 그리고 불명이 두 개가 있지만 불이라고 설명을 하고 불이지만 불명이 두 개라고 설명을 해요. 이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법성계 나올 때 제법, 부동, 본래적. 제법, 부동, 본래적. 첫 구절이 법성, 원형, 무이상. 법성, 원흉, 이상. 법성은 이때 나오는 법이 뭐예요? 이때 나오는 법은 진리의 법이에요?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법은 모든 존재나 현상의 법성, 성품은 근본은 원흉해서 무이상이다. 두 가지가 아니다. 불이다. 화엄경을 84,000경에 이것을 줄여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게 교학에서는 화엄이에요. 화엄을 그렇게 200 몇 자로 줄여놓은 게 법성계예요. 법성, 원흉, 무이상. 법의 성품은 원흉에서 무이상 두 가지가 아니래요. 지금 중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도법이에요. 중도법. 화엄경의 요지는 중도법이라고. 법성, 원흉. 법의 성품은 모두가 원흉. 색과 공이 원흉해서 무이상 두 가지 차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과 보이는 존재 현상들이. 그리고 오늘 중도 했었던 거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색과 공 각각 두 개도 아니고 원흉한 것, 원흉하게 비추는 것, 쌍차 쌍조. 그것이 중도 그 중관 철학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중도의 의미다. 그걸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극단으로 이건 색이야, 이건 공이야,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현상계는 이러한 세계와 색계, 있는 세계와 그 다음에 공의 세계가 원흉하여 이렇게 완벽하고 장애가 없는 그러한 원흉무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고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간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